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6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이 26도, 경주가 31도 등 어제보다 5에서 9도가량 높겠는데요. 이로 인해 햇빛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불쾌지수와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 역시 경고에서 위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주면 옷과 피부 사이의 온도를 3도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2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시면 불쾌지수와 더위 체감지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29도, 포항이 28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출발부터 파행입니다. 한국당은 다수당을 만들어준 시민의 뜻이라며 의장단을 싹쓸이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민의를 왜곡했다며 표결에 퇴장해버렸는데 서로가 시민의 뜻을 아전인수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포항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6석을 자유한국당이 독차지했습니다. 반면 경북도의회 신임 의장은 민의를 받아들여 상임위원장 한두 석은 민주당과 무소속 몫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어떤 민의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의 모든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이웃 경주시의회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탄생시켰고 울진군 의회도 무소속 의장이 나왔습니다. 상주시의회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했고 영덕군 의회는 여성 의장이 나와 세대 교체가 뚜렷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41%가 비한국당인데도 한국당이 의장단을 싹쓸이했고 상주시의회도 포항과 같은 41%, 도의회는 32%, 경주시의회는 29%인데도 비한국당 의장단이 배출됐습니다. 포항시의회 민주당 의원 10명은 한국당이 협치 거부로 민의를 왜곡했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과했는데 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화와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본회의 불출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치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과 방법론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의장단 선출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포항시의회가 그동안 왜 청렴도 꼴찌였는지 알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의원 개개인의 의회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실망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8대 포항시의회는 원구성도 못한 채 다음 주 임시회를 맞습니다. 신임 서재원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흥해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비한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철도,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 사업 등의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도 31호선 포항 안동 간 4차로 확장과 도구해수욕장 연안 정비 사업, 호동이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 지진 피해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국내 원전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포항 MBC는 감사원의 원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부실한 국내 원전의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경주와 포항의 이딴 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원전 내진 보강 대책을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이은 경주와 포항의 이딴 지진 이후 한수원은 발전소와 부속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들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대책은 처음부터 부실했습니다. 원전 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원자로와 냉각 시설 같은 핵심 시설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 대상인 건축물도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조사 결과 내진 설계 대상인 320개 건축물 가운데 한울 1, 2호기의 액체 폐기물 저장고 등 22개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5개 건물은 관계 서류 미비로 내진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내진 기준이 강화된 59개 건축물은 내진 성능 평가 등 보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수원은 지금까지 원전 전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해 있는 설비도 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송전선로 같은 경우가 무너져가지고 대형 사고로 연관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더라도 특히 그렇다는. 전문가들은 내진 보강을 포함한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금액과 기간 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낮은 안전 기준과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그 돈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만치는 안 하더라도 그 반만 하더라도 그 한 호기가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24개가 1조 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고 때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경락 건물 안쪽에 설치된 철판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당초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 일부 원전의 철판 두께를 재측정한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두께 측정 방법에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수원 자체 검사에서는 다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수원의 자체 검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 같아요. 특히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와 가동 중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경락 건물에 이런 철판 자체가 아예 없어 위험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 등 원전 시설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이 어지러움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 이비인후 센터 유병훈 교수가 경주 동대병원과 포항 성모병원 등을 찾은 환자 6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진으로 인해 우울함이나 불안 증세가 생긴 사람은 13.8%, 증세가 악화된 사람은 15.4%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심 환자 11명 중 6명이 지진 이후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응답해 지진이 인체 평형 기능에 영향을 미쳐 어지럼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국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오는 13일이 세계 인구의 날인데요. 예전에는 인구가 너무 늘어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포항과 경주만 하더라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산업도시 포항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인구입니다. 지난해 2,800여 명이 준데 이어 올 들어서만 또 2,500여 명이 감소해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 경기가 침체를 겪는 데다 지난해 11월 지진 이후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포항철강공단 근로자 역시 지난해만 280여 명, 올 들어서도 50여 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구 대책팀을 발족한 포항시는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장년 인구가 유입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생률이 향상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다소 나은 편이지만 경주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여 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또 7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연간 자연 감소 인구가 500여 명에 이른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성장 동력이 없고 대도시 집중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경주시 역시 지난해 7월 인구 정책팀을 꾸렸습니다. 비혼남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속절없이 줄어드는 인구로 경북 동해안 대표 도시의 위상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어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성적에 초점을 맞춘 1등주의 교육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또 유치원 지원과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변호사를 채용해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장규열 전 교육감 후보를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 38명이 참여하는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9월까지 민선 4기 교육지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현안으로 낙동강 취수와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인기 상임위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는 역시 국토교통위였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에게 3순위까지 희망 신청을 받았는데 12명이 지원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해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로 꼽힙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구 4명을 포함해 6명이 신청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에는 경북의원 6명이 지원했습니다. 정부 교체되고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면서 경제에 제대로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역 현안인 대구 수돗물과 관련된 환경노동위원회는 구미 장석춘 의원만 지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환경노동위원회 요청도 있었지만 아직 대구의원의 신청은 없어 배정에 앞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공항 이전 또 시설 이전 협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국토환경노동위원회의 배정이 굉장히 비중 있게 의원들 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유승민 의원, 구속된 최경환 의원은 희망 상임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태욱 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게 됩니다. 국회 하반기 상임위는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끝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포항 남부 지역의 5대 범죄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95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0여 건보다 20% 감소했고 이들 범죄 검거율은 8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절도 범죄 역시 320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2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1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어서 이젠 해외 진출에 힘을 써야 할 시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동안 작품을 직접 본 관객은 6만 명 정도로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객석 점유율 84%, 각종 행사 참여자는 24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해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뮤지컬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내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대구를 가야만, 딤프 기간이 되어서 가야만 볼 수 있는 뮤지컬이 있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뮤지컬을 대구 관광과 연계해 대만 관객을 유치했고 미국 공연유통사와 차세대 뮤지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As Broadway producers, as West End producers, we are now creating global products. We're not just creating for our market in New York or our market in London. We're creating for a global platform. DIMP provides the global platform in an extremely unique way compared to anything else we see in the world. 창작 뮤지컬 투란도트를 시작으로 딤프를 통해 우리 작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더 넓혀야 합니다. 또 뮤지컬 전용 극장 건립을 비롯해 뮤지컬 또는 뮤지컬 관련 교육과 이벤트를 연중 이어가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시가 가로수를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지난 5월 남구 상가 밀집 지역 도로변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은 포항시는 인근 상인이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6번의 가지를 과도하게 자르는 등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해 위기 식물종인 분비나무가 봉화 구룡산에서 군락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개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군락지 보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성락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군 구룡산 정상부근 계곡을 따라서 하늘로 쭉 뻗은 나무가 무더기로 서 있습니다. 잎의 끝이 가늘고 뾰족한 데다 둥그스름하고 뒷면엔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기후변화 취약 위기식물이면서 농림부 지정 국외반출 승인 대상 농업생명자원인 분비나무입니다. 주로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인 설악산 주변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봉화 장군봉, 전북 덕유산 등 일부 남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견된 적이 있지만 이곳 구룡산에서 대규모 서식지가 확인된 겁니다. 계곡을 따라서 한 50여 개체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높이 한 15m 정도 되고 흉고 직경은 한 20cm 이상 되는 것들과 최대 40cm가 넘는 것들이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서식지에서는 여러 그루의 분비나무가 죽어 있었고 고사목을 대신할 어린 나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후계목 등 번식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기후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기후변화 취약식물의 보존을 위한 분비나무 서식지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시 남구의 1,500여 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 점검을 추진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이 준공 승인을 맞추기 위해 공사 진행이 미흡한데도 무리하게 사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에어컨 배관 등 당초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점검에서 다량의 하자와 옥상 바닥의 크랙, 일부 세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준공 승인 전에 포항시가 직접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일본 관서 지방의 사학 명문인 치벤 학원 고등학생들이 44년째 우리나라로 수학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치벤 학원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반성과 일본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초대 이사장의 뜻에 따라 지난 1975년부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일본 총영사를 지낸 김석기 의원과의 인연으로 경주도 수학여행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등 48명으로 구성된 수학여행단은 그제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보고 보문단지에서 한밤을 잔 뒤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캐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캐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에서 지난해 1,234건으로 2년 사이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지원하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은 세무회계와 기술보호 분야에 사용하는 비용을 연간 100만 원까지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내 창업하고 대표자가 만 39살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며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나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이 26도, 경주가 31도 등 어제보다 5에서 9도가량 높겠는데요. 이로 인해 햇빛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불쾌지수와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 역시 경고에서 위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주면 옷과 피부 사이의 온도를 3도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2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시면 불쾌지수와 더위 체감지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29도, 포항이 28도, 경주가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